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길잡이 유튜버 갓입니다. 이번 영상은 맥주의 역사 2부 영상입니다. 출발하도록 할게요. 인류 문명의 기원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맥주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지구상 모든 생물은 지역과 기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중 인간의 문화는 자연의 여건에 따라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가 쇠퇴할 즈음 지중해를 꽃피운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스 문명입니다. 이집트 시절 마르고달트로 맥주 문화가 기록되어 있는 반면 그리스에는 맥주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 사람들은 맥주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의미죠. 대신 그리스는 와인에 대한 애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위의 영상은 검정색 라인은 와인 벨트를 뜻하는데요. 혹은 와인 그레이프 라인이라고 불리는 선입니다. 이 선의 남쪽에서는 와인이 생산되고 또한 많이 소비되는 곳이고요. 북쪽은 와인 대신에 맥주가 생산되고 많이 소비되는 곳입니다. 한국의 비어 헌터이신 이 기중씨는 저 라인을 비어 벨트라고도 부릅니다. 기후적으로 포도를 재배하는 것이 더 용이했고 온화한 자연과 문화는 자연스레 와인을 더 마시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아예 맥주가 없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리스 신화 전문가들은 트리키아와 프리기아 지방에서 숭배된 하늘신이자 귀마신인 사바지오스가 제우스의 아들인 디오니시우스와 동일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의 긴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작가인 호메로스는 그리스 사람들이 폴토스라는 이름의 보리죽을 만들어 먹었다는 언급과 그리스의 비극 작가인 아이스킬로스는 보리로 만든 맷드나 마시는 족속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랜드모셜은 자신의 저서에서 고대 소국가인 리디아와 프리지아의 맥주의 신인 사바지오스를 와인의 신인 디오니시오스와 탈바꿈시켰다는 말을 저술했습니다. 즉 당시 지역 소국가에서는 맥주가 전통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죽에 가까운 폴토스와 꿀과 향료를 발효시킨 음료인 매트. 당시에는 맥주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도 맥주를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명의 찬란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그리스는 이것저것 섞어서 발효시킨 맥주보다는 시큼달콤한 와인을 훨씬 더 선호했고 어른과 아이 모두 와인을 물처럼 마셨습니다. 이집트 신의 음료에서 그리스 시대부터는 천한 것들이라 마시는 야만족의 음료로 격화됩니다. 그리고 20세기까지 이런 문화는 서양 문화에서 특히 와인을 즐기는 나라에서 이어져 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맥주의 인류의 문명에 큰 획을 긋는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와인의 등장으로 위기에 처한 흥미진진한 로마의 맥주 뒷이야기 출발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성기에는 현재 영국인 브리타니아 지역부터 동방의 터키 지역까지 지중해를 자신들의 호수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넓은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엄청난 도로를 건설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로마의 선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뭔지 아시나요? 바로 와인과 도로입니다. 맥주와 로마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전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하고 발전시킨 황제 누군지 아시나요? 세계사 시간에 언젠간 한 번은 들어보셨을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306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한 뒤 그는 절대적 통치로 로마의 위세를 만방에 떨쳤습니다. 제국이 너무 넓었기에 로마는 서방과 동방으로 나누어서 지배하게 되었는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서방인 브리타니아, 게르마니아, 갈리아 등 서방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엄청난 위세를 떨쳤다고 합니다. 동방은 니키니우스와 또 다른 황제가 선출되어 다스리게 되었죠. 313년 드디어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이 공포됩니다. 서방의 콘스탄티누스와 동방의 리키니우스는 밀라노에서 만나 기독교를 인정하고 박해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공포합니다. 그 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많은 수도원을 짓고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기독교 보급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야만족들에게 기독교를 보급하여 자신의 신의 휘하에 있는 황제임을 알려서 통치를 인정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324년 소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동로마의 리키니우스는 로마 제국의 절대 지존의 자리를 놓고 일대 전투를 벌입니다. 사업에서 동업이 힘들고 하나의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공존할 수 없듯이 동맹관계였던 이들은 결국 혈투를 벌이게 되지요. 결론은 콘스탄티누스가 이겼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사책에서도 자주 얼굴을 볼 수 있고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콘스탄티누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전역에 기독교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동로마 지역의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바꿉니다. 이후 로마의 중심은 콘스탄티노플이 되죠. 콘스탄티노플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의 터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콘스탄티누스가 337년에 죽고 이후 동서로마를 마지막으로 통치했던 테오도시우스가 죽자 로마 제국은 서로마와 동로마로 완전히 분리되고 맙니다. 각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는 2명이었지만 기독교 우두머리인 교황과 왕권도 분리되어 있었기에 교황은 계속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잔틴 제국으로 불리우던 동로마는 이후 1000년을 이어가고 소로마는 간신히 유지하다가 476년 게르만족의 장국인 오두 아케르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이후 소로마는 게르만족이 장악하게 되고 게르만족의 일부분인 앵글로색스는 브리타니아 즉 영국으로 나머지 게르만족들은 크고 작은 왕국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의 맥주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고대 유럽 전역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최고의 문화의 꽃을 피웠던 로마인들, 그들은 맥주에 대해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높은 로마인들은 야만인들이라 마시는 맥주를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추운 북쪽이 아닌 따뜻한 남쪽에서 언제나 마실 수 있는 와인이 있었기에 맥주는 계속 천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맥주를 마냥 천시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맥주에는 와인에 없는 갈증 해소 능력과 영양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가난하거나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맥주가 애용되기도 했답니다. 즉, 로마 시대의 맥주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나 마시던 술이었던 셈이죠. 로마인들에게 와인은 신과의 대화를 위한 음료였습니다. 매일 1리터 이상의 와인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처럼 그렇게 먹고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바로 와인을 물에 섞어 마셨기 때문이지요. 그 당시 와인은 알코올이 담긴 술이라기보다는 일상 음료에 가까웠기 때문에 와인을 마시고 취하는 것에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도 한게 일반 물을 마시는 것보다 와인에 물을 섞어 마시는 게 당시로서는 훨씬 더 위생적이고 안전했기 때문이지요. 맥주와 관련된 역사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저술한 게르마니아에서 기원전 1세기에 게르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운평가 그리고 라틴어 산문작가 중 최고로 여겨지는 타키투스는 그의 저서 게르마니아에서 게르만인의 맥주 음용에 대해서 이렇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음료 중에서 볼이나 밀로 만든 다소 포도주와 비슷하고 풍미가 떨어지는 액체가 있으며 강기슭 가까이에 사는 자들은 포도주까지 수입해 마신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록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지만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보다 더 와인을 숭상하고 생활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제국 건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맥주를 마셔야 할 상황도 존재했지요. 맥주 제조법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일상적으로 지배층은 고급 와인을 마셨고요. 서민층은 저급 와인과 포도주, 식초를 마셨습니다. 제국의 변방에 나가 일하는 지휘관과 성직자, 병사들은 와인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점령지의 기후 때문에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정확한 자료로 제시된 바는 없으나 로마의 주된 적이자 후일 용병으로 활동했던 게르만족에게는 맥주의 제조법이 전해질 시기가 바로 로마 이 시기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저술한 게르마니아에서 맥주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온답니다.
이 당시 사회로 곳곳을 진격했던 게르만족들은 엄청난 비어 헤비 드렁커였습니다. 그들은 맥주를 얼마나 마셔야 됐는지 맥주가 없으면 큰일 나는 민족이었지요. 집집마다 만들어서 마시고 남으면 친구들을 불러다가 마시고 맥주는 발효식품이었고 당시에는 저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빨리 마시지 않으면 다 상해버렸으니까요. 이 당시 맥주는 모두 에일 맥주였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단기간 고온에서 발효해서 마시는 맥주였지요. 막걸리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빨리 마시지 않으면 상해버렸습니다. 당연히 품질이나 맛 이런 것들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고 제조 기술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랬던 맥주의 품질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쯤에서 칼로스 대제를 언급할 시기가 온 것 같네요. 칼로스 대제의 맥주 이야기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길잡이 유튜버 가치였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맥주 3부 영상 기대해 주세요. 저는 유튜버 가티였습니다.